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자주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일부러 참거나 너무 적게 마시면서 혹시라도 밤에 깰까봐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기지만 사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입니다. 깊은 잠이 자꾸 끊기면 아침에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해집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약속이나 해야 할 일을 자꾸 잊게 되며 면역력도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독일에서 진료를 하며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밤마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잠을 설치고 낮에는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사고를 겪으신 적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제 친구 아버님은 80이 넘으셨는데 밤마다 여러 번 일어나야 해서 가족들이 늘 걱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이든 독일이든 어디에 살든 시니어라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 바로 야간류입니다. 우리 몸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밤에 소변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에는 몸이 활동하니 물을 많이 배출해도 괜찮지만 밤에는 쉬어야 하므로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도록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도 낮과 비슷하게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방광이 차서 자꾸 깰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방광은 단순한 주머니가 아니라 근육과 탄력 섬유가 함께 작동하는 정교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풍선처럼 부드럽게 늘어나던 방광이 점점 딱딱한 통처럼 변해 조금만 차도 가득 찼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은 출산과 호르몬 변화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빨리 올 수 있고 남성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체액이 밤에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다가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이 붓고 자국이 그대로 남는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물이 바로 밤에 누웠을 때 위로 올라가 심장을 거쳐 신장으로 들어가면서 갑자기 많은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눕자마자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겹치면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단순히 참거나 약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료 현장에서 이런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며 어르신들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이해가 되면 마음이 놓이고 해결책도 쉽게 받아들이시더군요. 오늘은 바로 그 구체적인 해결책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 야간뇨가 생기는 과정을 이해하면 왜 이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는지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것은 건강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고 신호입니다. 잠이 자꾸 끊기면 단순히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낮 동안의 생활과 안전, 그리고 뇌 건강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독일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야간뇨로 고생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낙상사고나 기억력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 다리에 부종이 잘 생기고 그만큼 야간뇨도 심해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작은 감기에도 쉽게 걸리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무겁고 어제 한 약속이 뭐였더라 하고 깜빡하는 경험도 늘어납니다. 낮에는 졸음이 몰려와 운전 중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가 깜짝 놀란 적 있으신가요?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디거나
부엌에서 칼을 잡은 손이 순간적으로 흔들린 경험이 있다면 수면 부족이 이미 일상에 위험을 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야간뇨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낙상 위험이 30% 이상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깬 피로가 낮에 이렇게 위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뇌 건강입니다. 수면은 뇌가 스스로 청소하는 시간인데 야간뇨 때문에 잠이 자꾸 끊기면 뇌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청소기를 돌리다가 전원을 껐다 켰다 하면 청소가 잘 되지 않듯이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일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무심코 넘기기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위험한 야간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약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니라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제가 독일과 한국에서 경험한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마트에서 매일 스쳐 지나가는 아주 평범한 과일 하나가 이 문제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선물 같은 음식입니다. 수박이나 배처럼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방광을 금방 채워 밤에 잠을 깨게 만들지만 바나나는 수분이 적어 방광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동시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잠잘 준비를 돕습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은 방광 근육과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어 밤의 긴장을 줄여줍니다. 비타민 B6는 트립토판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작은 과일 안에 숙면을 위한 작은 실험실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바나나를 먹으라고 자주 말합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나 마라톤 현장에서는 선수들이 바나나를 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나나가 근육 이완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밤에 다리가 당겨서 깨거나 근육이 뭉쳐 숙면을 못하던 분들이 바나나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 이런 증상이 한결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해되시죠? 바나나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방광 근육을 포함해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이완제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작용이 숙면과 야간뇨 완화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아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나나가 숙면과 방광 건강에 얼마나 좋은 과일인지 알게 되셨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는지가 효과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이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5시에 바나나를 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밤 9시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무렵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생성되어 뇌가 이제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늦은 밤, 예를 들어 9시 이후에 바나나를 드시면 멜라토닌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시간이 새벽 1~2시쯤으로 늦춰집니다. 그 사이에는 바나나 속 천연 당분과
비타민 B6가 오히려 뇌를 자극해 잠드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졸려야 할 시간에 머리가 맑아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너무 일찍, 예를 들어 점심 무렵에 바나나를 먹으면 어쩔까요? 그때 만들어진 멜라토닌은 저녁이 되기 전에 이미 작용을 마쳐버려 실제로 잠들기 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제 먹느냐가 숙면 효과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계를 한번 보시고 오후 6시쯤이면 지금이 바나나 시간이지 하고 챙기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수면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전분 함량이 높아 위에 부담을 주고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껍질에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긴 바나나는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 잠을 자야 할 시간에 뇌를 살짝 깨우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바나나는 노란색 바탕에 갈색 점이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이 상태가 전분도 적당히 분해되어 소화도 편하고 당분도 과하지 않아 숙면에 가장 잘 맞습니다. 또한 크기나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큰 바나나를 욕심내서 드시면 위가 소화하느라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어 잠들기 어렵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야식의 유혹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을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몬드입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나나 속 칼륨과 트립토판이 숙면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면 아몬드 속 마그네슘은 그 스위치를 더 오래, 더 부드럽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가 잠을 부르는 친구라면 아몬드는 그 잠을 지켜주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밤 간식으로 바나나와 아몬드를 함께 제공했는데 몇 달 후 확인해보니 환자들이 간호사를 부르는 횟수가 크게 줄었고 수면제를 복용하던 인원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밤을 바꾼 것입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나나와 아몬드를 동시에 많이 먹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전후로, 아몬드는 잠자기 2시간 전에 간식처럼 따로 챙겨 드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아몬드는 7알 정도면 충분하며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소박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시간, 양, 조합까지 조금만 신경 쓰면 바나나는 숙면을 돕는 최고의 자연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사례와 함께 오늘부터 바로 따라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나와 아몬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알게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도 머릿속에만 두면 효과가 없지만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꾸준히 이어가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6살 김영호 할아버지는 몇 년 동안 밤마다 3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오셨습니다. 피로가 쌓여 낮에는 졸음이 몰려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 발을 헛디뎌 다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늘 걱정했지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바나나와 아몬드 습관을 3주 동안 실천하신 뒤로는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에도 기운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부산에 사는 81살 박순자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밤마다 다리가 당기고 근육이 뭉쳐 자주 깼는데 바나나와 아몬드를 활용한 저녁 간식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특정한 개인만의 경험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가이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5시에서 6시 사이에 익은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하나를 준비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둘째, 바나나는 다른 과일이나 우유와 섞지 말고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바나나를 드신 뒤 2시간 동안은 카페인과 술을 피해 주세요. 넷째, 잠자기 2시간 전쯤 물 한 잔과 함께 아몬드 7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 4가지 습관만 지켜도 숙면을 준비하는 몸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틀, 사흘만 지나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훨씬 가볍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고 확신이 생기실 것입니다.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경험을 나누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고 효과도 더 커집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어 아침이 무겁게 시작되던 시간이 작은 바나나와 아몬드 습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바소프레신 감소, 방광 변화, 체액 이동이라는 야간류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해결책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면역력과 집중력, 뇌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몇 번만 꾸준히 해도 아침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구나 하고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 아침을 바꾸고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